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폐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산재법에서는 진폐증에 대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 인해서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폐증 하면 생각나는 곳 탄광촌, 석탄 분진이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용접하시는 분들, 그래서 용접공에 의해서 용접흉을 흡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면분진도 가능해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진, 산업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발생하는 분진을 흡입을 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섬유화가 진행이 됐다. 이제 이걸 진폐증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뭐죠? 산업재해잖아요. 즉 업무상 질병이잖아요. 이거는 통상적인 업무상 질병과 진행 방법이 다릅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죠? 직업병이면은 내가 진단을 받아요. 즉 진단을 받았으면 어디에다가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역학조사하고 등등등등 재조사를 한 다음에 관할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송부가 되고 이곳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진폐증은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접수하는 것도 달라요. 산재법상 최초 요양 신청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접수 서식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폐증은 진폐심사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내가 탄광에서 일을 했다. 금광에서 일을 했다. 즉 광업 종사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직자 건강검진이 가능해요. 우리 진폐법에 따라서, 산재법이 아니고 진폐법에 따라서 이직자 건강검진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용접을 했다, 일반 건설 현장에서 할석을 했다, 뭐 그냥 단순한 석공을 했다, 일반 제조업, 즉 광업 이외에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분진에 노출돼서 진폐 진단되었다. 그럼 이분들은 즉 산재법상 일반 직업병에 준해서 어떻게 한다? 최초 요양 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접수를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는 원칙은 4박 5일이었어요. 현재는 2박 3일입니다. 정밀한 진단을 받는 거죠. 뭐 CT도 찍으시고, 뭐 심전도도 하시고, 또 급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죠? 그 폐기능 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짧으면 요즘 뭐 2개월도 되기도 하고, 이제 통상 3, 4개월 시간을 잡으셔서 진폐심사회로 이게 회부가 돼요. 그러면 진폐심사에서 예를 들면 오늘 뭐 257자 회의가 열린다. 여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즉 어디를 가지 않는다? 질병판정위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이 환자의 병형이라는 걸 판단해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진폐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 정밀진단 받으셨잖아요. 의료기관에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폐기능 검사. 이 두 가지를 조합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결정을 한다. 즉 진폐가 해당이 되느냐. 1, 2, 3 사형이 있고 뭐 이게 1-1, 1-, 뭐 2-1, 2-2 등등 이제 세분화적으로 합니다. 이게 뭐 규칙적이냐 불규칙하냐 음영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최소한 1형 이상이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폐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장애 등급과 별도로 규정하는 9가지 진폐 합병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이 됐다. 그러면 요양 대상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장애 등급도 주지만 요양 대상자도 결정이 됩니다. 진폐심사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원처분 기간, 그러니까 쉽게 우리 재해자들이 그다음에 내지는 대리인이 최초 접수했던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통보를 해주고 여기에서 우리 대리인에게 의뢰인이 직접 하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최초 접수를 한다. 그리고 정밀진단 대상 해당이 되면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한다. 근데 아무 병원은 아니다. 정밀진단 의료기관은 지정이 돼 있어요. 전국에 지정이 돼 있어요. 2박 3일 동안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진폐심사회의로 올라가면 이곳에서 합병증, 심폐기능, 그 다음에 이 영상 판독을 통한 진폐 병형, 즉 진폐가 있는지 있다라면 병형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거고, 참고로 여기서 뭐도 하냐면은요, 심폐기능이 예를 들면 경비를 경도로 나왔는데 이게 신뢰성 있다 없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검 명령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 받아봐 이러고. 그래서 그거에 응해야 돼요. 응하지 않으면 이제 급수가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똑같은 진폐증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제조업이냐 건설업이냐 내지는 광업이냐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광업 종사자인 경우에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산재법상 최초 요양 신청이 아니고 이직자 건강검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광업이 아니다. 즉 광업 외에는 산재법상 최초 요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이냐 진폐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광업 종사자냐 비광업 분진 종사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다음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최초 요양이냐 내지는 이직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은 광업이냐 광업이 아니냐, 즉 진폐법 적용이냐 산재법 적용이냐, 즉 진폐법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절차적인 거 말고 보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